자, 오늘은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연립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거 우리 언제 많이 풀었던 문제인가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풀었던 무슨 문제죠? 농도 문제. 그죠? 농도 문제. 그래서 오늘 농도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2 때 풀었지만은 다시 또 오랜만에 보면서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중2 때 형태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연립으로 된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1차 연립 방정식 또는 1차 부등식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농도 문제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앞서에서 많이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슈퍼에 가면요, 뭐 팔아요? 오렌지 주스 팔잖아, 그죠? 오렌지 주스. 자, 어떤 오렌지 주스가 있어.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한 번씩 보면은 어떤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100%짜리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자, 100% 오렌지 주스. 뭐, 오렌지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만약에 요 양이 1리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리터.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자, 오렌지의 양과 오렌지, 노란색, 그리고 뭐 다른 거, 일단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의 양을 비교했을 때 100%짜리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의 양이 얼마라는 말인가요? 이거는 1리터짜리니까 1리터 전부 오렌지라는 말이고, 물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이거 너무 비싸, 오렌지 주스 100%짜리는. 그래서 옆에 보면은 또 뭐 있어요? 오렌지 주스 요번에는 50%짜리 오렌지 주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죠? 역시 1리터야. 역시 1리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여러분 요거는 딱 감이 오잖아, 맞죠? 어떻게? 반트는 오렌지 주스고 반트는 물. 맞습니까? 얘가 0.5리터가 될 것이고 얘가 0.5리터가 되면은 요게 50%짜리 오렌지 주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싸. 이것도 비싸. 그러면 옆에 뭐 있어요? 좀 저렴한 오렌지 주스 있죠? 역시 1리터짜리에서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요거는 몇 %짜리? 10%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오렌지 주스가 아니죠. 오렌지 씻은 물?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오렌지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요만큼이 오렌지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물이 되지 않느냐. 자, 오렌지를 노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색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수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0.1리터, 즉 100ml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0.9리터는 물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10% 오렌지 주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용액, 용매, 뭐 용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또 배워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뭐 소금물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렌지 주스에 이제 100%짜리 오렌지 주스라든지 50%짜리라든지 10%짜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야. 맞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오렌지의 양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오렌지의 양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을 얼마나 더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퍼센트들이 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요 오렌지의 양, 자, 이거 전체는 얼마야? 전체는 1리터짜리야. 이것도 전체는 얼마야? 1리터짜리야. 전체는 얼마야? 1리터짜리야. 그러면 여기서 100%가 나온다는 말은 이 둘이 섞었는 물질에서 오렌지가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걸 해주시면은 우리는 전체의 농도가 나왔었다 이 말이야. 되겠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건 이거였어. 뭐였죠? 농도를 구하려면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전체 물질이 있습니다. 전체 물질, 섞어놓은 물질. 됐죠? 그래서 전체의 양분의 양에다가 우리가 뭐 소금물이라면은 그 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소금일 것이고, 오렌지 주스의 이 새콤달콤한 맛을 나타내는 것은 오렌지니까. 됐죠? 그래서 그런 지금 오렌지 또는 소금의 양. 됐죠? 곱하기 100. 요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퍼센트 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한번 바꿔볼 건데,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소금 또는 오렌지. 요 물질이니까 요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00%짜리 오렌지 주스 1리터에 들어있는 오렌지의 양은 얼마인가? 50%짜리 1리터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오렌지의 양은 얼마인가? 10%짜리 오렌지 주스에서 들어있는 1리터짜리 들어있는 오렌지 양은 얼마인가? 됐죠? 됐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합시다. 물질. 이것도 여러분 소금 또는 물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물질. 이 물질의 양은, 소금의 양은, 자, 소금의 양은, 자, 이렇게 구하자, 이 말이야. 어떻게 구하자? 자, 식을 변형을 시켰는 거죠. 요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좌우변의 전체의 양을 나누고 곱하기, 전체의 양을 곱하고 100, 나누기 100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렇게 해주면은 전체 퍼센트 농도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물질의 양은 어떻게 봐주느냐. 전체, 됐죠? 전체, 용액 할게요. 용액의 양 곱하기 해주면 된다. 100분의 농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요 물질의 순수한 양의 값이 나온다. 요 식에서 같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요,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시다. 요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양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우리 약속을 한번 하자, 이 말이야. 그림 약속을 한번 하자, 이 말이야. 되겠니?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소금물을 많이 나오니까 소금, 순수한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세모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약속을 한번 해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모양을 우리는 그냥 일반 맹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모하고 네모하고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더하면은 우리 네모 모양처럼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한번 약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뭘 정리하면은 농도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소금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농도? 소금의 농도, 즉 짠 농도가 몇 퍼센트냐가 나오겠지. 얘는 몇 퍼센트야? 소금 덩어리는 여러분 짠맛이 그대로 다 느껴질 거고요. 자, 일반 정수기에 가서 여러분 물을 먹었는데 짠맛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정수기 버려야 되죠. 물에서는 짠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소금물에는 주어진 퍼센트가 있겠지. 10% 또는 20%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전체 용액의 양을 우리가 전체의 양을 여기에다가 그람수로 양을 한번 적어 주시면 돼요. 전체의 양, 이 물의 양이 얼마냐, 그람수 얼마냐, 그람이든 킬로그램이든 요렇게 적어준다고 약속을 하자. 됐니?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두 가지 약속. 자, 첫 번째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소금의 양, 소금을 할게요 여러분.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전체 용액의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적혀져 있는 요 그람수야. 여기에 전체 그람수를 적는 거야. 각각 물질에. 됐지? 전체의 무게. 쉽게 말해가 요거를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할까요? 무게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무게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해주시면은 소금의 양이 나온다. 여기에 뭐 적자고? 무게 적자. 됐지? 여기 뭐 적자고? 물에 무게 적자. 여기 뭐 적자고? 소금물에 무게를 적자. 그리고 안에 뭐 적자고? 농도를 적자. 소금의 농도는 100%, 물의 농도는 0%, 그리고 소금
물의 농도는 주어진 퍼센트만큼을 적자. 됐죠? 그리고 요식, 무게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양이 얼마인지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겠나요? 뭐, 예를 들면, 얘 하나만 들어볼까요? 이렇게 가자, 이 말이야. 뭐, 20%짜리 소금물, 뭐, 얼마가 있어요? 150ml가 있다. 됐지? 밀리터? 밀리터 하지 말고 그냥 그램 할까요? 150g이 있다. 됐죠? 자, 150g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소금의 양을 구하자, 이 말이야. 됐지?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리자? 소금물이니까 네모로 그리고 안에 몇 %야? 20%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무게 적어주자 했죠? 150g. 이렇게 적어주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의 양을 여러분들이 산수로 구해보자, 이 말이야. 어떻게? 무게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약분 해주시면, 약분 해주시면 답은 얼마? 30g. 됐지? 요 30g의 소금의 양이 이 물의 짠맛을 20%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여러분?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요 단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말을 해요. 집에 이제 엄마가 아침에 뭘 끓여요? 아침에 뭘 끓여요?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요. 된장찌개. 뭐라고? 된장을 넣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아침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끓인다 이 말이야. 많이 끓이는데 아침부터 짜게 끓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는 뭘 끓여요? 된장국을 끓여요. 좀 심심하게. 그지? 안 짜게 이렇게 끓인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을 먹었죠? 그러면 이제 된장의 양이 좀 줄어들었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전부다 점심 때 아빠도 출근하고 여러분도 학교 가고 해서 저녁에 다시 만나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식어 있는 된장국을 데우죠, 불로. 이렇게 불로 데운다 이 말이야. 불로 데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는? 된장찌개 맞나요? 찌개. 된장찌개로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엄마가 아침엔 된장국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된장찌개 먹어. 그러면서 된장찌개는 좀 짭조름해야 되니까 소금을 여기에다가 넣습니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넣습니다. 안 넣어도 된장국이 된장찌개로 바뀌는 거예요. 자, 뭐라고? 소금 넣어? 안 넣어? 소금 안 넣어. 근데 아침에 먹었는 된장국보다 확실히 짭조름하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된장에 있는 소금의 양, 뭐 간장에 이런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뭐가 날아가요? 이렇게 데우면서 뭐요? 요 안에 있던 물, 그죠? 물이 날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양이 줄어든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150g이 아니고 100g이다 이 말이야. 100g. 100g이 되고 여기에 있는 뭐 소금도 아마 우리가 조금 먹었을 거니까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원래 있던 형태에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됐지? 이건 된장찌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물의 형태도 마찬가지야. 원래 있던 만약에 20%가 있는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지 소금을 증발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겠나요? 물을 증발시키면은 전체의 농도는 당연히 짜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물질의 양이 결론적으로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요 그림의 약속 있죠 여러분? 요거 꼭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요 내용 가지고 문제 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약속, 선생님하고 한 약속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렌지는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 좀 쉬워질 겁니다. 요 물질의 양, 식약속이랑 요거 요렇게 적어야 되는데 원래. 자, 요거는 식약속. 그리고 밑에는 그림약속.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3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그려야 되겠니, 얘들아? 그림부터 그리자. 자, 첫 번째 봐. 어디 있어요? 16%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그리세요. 여기에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안에 16%, 밑에 무게. 요렇게 절였습니다. 됐죠? 자,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었어요. 자, 넣습니다. 세모 넣습니다. 소금의 농도는 여러분 고정 100%. 얼마 넣었어? 몰라. 얼마를 더 넣었는지는 모르겠어. 됐지? 그러면 미지수 나오겠죠? 여기에 Xg을 더 넣었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래서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20% 이상, 25% 이하. 자,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인데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부등식이 되겠지. 그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 여기에는 몇 퍼센트? 20%. 여기에는 몇 퍼센트? 25%. 무슨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소금물이야. 소금물 뭐로 그리죠? 네모로 그리자. 자, 여기 네모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20%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네모 그립니다. 안에 퍼센트는 얼마? 25% 이하. 됐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소금물 원래 200g에다가 소금 Xg을 더 넣었답니다. 됐죠? 뭐 끓이거나 이런 작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 바뀌어 있는 이것의 양, 마찬가지 농도 20% 또는 25%의 이것의 물질 전체의 양, 무게, 물질 전체의 무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건 여러분 산수를 해주셔야 돼. 됐지? 근데 눈으로 보여. 여기 봐. 뭐라고 적혀 있어? 200 더하기 X라고 적혀 있잖아, 얘들아. 그지? 여기에다가 200 더하기 X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만 있으면, 보세요. 200 더하기 X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만 있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그림 약속이고, 자, 두 번째, 다시 얘기하는 식 약속은요. 자, 쉽게 적어주겠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가져가 있어요? 무게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했는 것이 소금의 양이고, 자, 이 소금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갑시다. 이거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무게 200 더하기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얼마? 22. 자, 각도는 큽니다. 요거는 따로따로요. 200 곱하기 100분의 16 더하기. 자, 소금도 똑같이 하면 돼. 무조건 무게 곱하기 100분의 농도니까.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대로 1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됐지? 그리고 우변 뭐예요? 2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25.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요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되겠나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요래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풀 때, 자, 좌변, 우변, 중간 변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더하기 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좌변, 우변 전부 다 밑에 분모에 100분의 얼마가 있고 100분의 얼마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100 해서 여러분 문제 풉시다. 자,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간다라고 해서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전개를 할게요. 이렇게 전개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4000 더하기 20x. 자, 여기는 날라갔으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3200 더하기 요거 계산합니다. 100x. 요거는 요거 날라갔죠? 계산하면은 25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예요? 5000 플러스 25x. 요렇게 식이 나오고, 자, 연립으로 두 개 나누겠습니다. 자, 나누면 앞에 두 개 연결해 주시면 요거잖아.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볼 건데, 자, 바로 이 항에서 적어볼게. 그러면, 자, 20 넘어오면은 여기는 얼마? 80x. 자, 그리고 앞에는 넘어가면 얼마? 800 나오네, 얘들아. 맞지? 800, 요런 식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식은 25가 요로 넘어갈게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75x. 그리고 3200 요로 넘어오겠습니다. 3200 넘어오면 얼마예요? 1800인가요? 오케이.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요게 1번식, 요거 2번식. 자, 1번식 바로 풀면은 좌우변 8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지? 80으로 나눠버리면 x는 얼마? 여기는 10g보다 많다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75야? 75면은 어떻게 돼? 75, 7, 3 넣으면 안 되고 7, 2 넣으면은 1500. 1500. 뭐야? 얼마 나오는 거야? 75분의 1800인가요? 75분의 1800이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계산이 어떻게 돼요? 75분의 1800. 왜 이렇게 어려워, 산수가? 이게. 맞지? 75로 나누면은, 5로 나눠볼까요? 5로 나눠보면은 15. 5로 나누면은, 얼마야? 36인가요? 36, 360인가요? 요거 30. 맞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5로 나눠봐. 5로 나눠봐. 5로 나누면 얼마야? 3 나오고, 5로 나누면은 72. 그럼 얼마 나오노? 3, 2, 6, 24 나오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바로 풀어도 되죠? 요거 있고, 밑에가 x는 24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자, 바로 구하겠습니다. x는 10에서부터 어디까지? 24까지.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것이 뭐의 양이야? 소금의 양이지? 소금의 양을 10g에서 24g까지 넣으면 전체 양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죠? 농도가 20%에서 25%까지로 변화가 된다. 되겠니? 자, 요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소금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 자, 퍼센트 농도라는 것이 전체 양에서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인데, 요 식을 변신을 시켜서 지워요. 우리가 식 약속 하나, 뭐야? 그림 약속 하나. 두 가지. 됐죠? 식은 물질의 양. 이것도 소금의 양인데, 여기로 바로 바꿀게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자, 요렇게 지워버리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것만 지금 쌤 남겨놓을게. 자, 뭐의 양? 짠맛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소금의 양이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자, 주어진 그림에서 무게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세모로 그리자. 뭐 소금은 빼쪽하니까. 그리고 동그랗게 그리자. 뭐 일반적인 물은. 그리고 네모로 그리자. 요거는 소금물. 요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요렇게 해서 전체 두 개의 약속을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중학교 과정 외에 나머지 문제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뭐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켰다 이런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소금물에서 빼기 물, 이게 물에 증발시킨 것이고, 됐죠? 소금물에다가 너무 짜서 물을 태웠어. 더하기 물, 요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니? 소금물에서 소금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소금물에서 물의 양을 빼버리면은 전체의 무게가, 여기가 만약에 100g이고 여기가 만약에 xg이 되면은 이건 어떤 식이 되는 거야? 여기의 무게는 100 빼기 x가 될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200g인데 소금물 x를 더했어, 물 x를 더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00 더하기 x가 된다. 주어진 퍼센트는 넣으면 되고요. 요거 0% 고정, 요거 0% 고정. 여기가 만약에 20%다. 여기가 만약에 20%다. 그럼 얘는 물을 섞었으니까 농도가 연해지겠지? 뭐 15%. 이렇게. 그리고 물을 뺐으니까 진해지겠지? 3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고, 식은 똑같습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에 해볼까요? 100 곱하기 100분의 2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0은
10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뭐가 되고 1차 부등식이 되고 여기에 등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붙어버리면 부등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2 때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에서는 쌤이 얘기했지만 뭐 다른 문제들보다 소금물 문제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들이 조금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문제들이 솔직히 말해서 2차 부등식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글이 전부 다 숫자들이 좀 작네. 맞지? 한 개 더 키울게요. 더 키웁시다. 어차피 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735번 맞죠? 735번에 보시면 이제 뭐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값 포함한 거 여러분 우리 1차에서 했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자 했지요? 자, 절대값 x의 값이 x로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는 한글로 그대로 나온다. 이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라고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x-2가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대로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기준이 누가 되는 거야? 이 절대값 안이 0 되는 i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그대로 부등식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다른 내용을 할 게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주어진 식이 있는데 절대값 2x 빼기 4가 있어요. 이게 6보다 작아.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문제 두 문제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2x 빼기 4가 0 되려고 해요. 2x 빼기 4가 0 되려면은 x 얼마 넣어야 돼요? 2죠. 자, 여기 2를 중심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x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양수 그대로 나와. 그러면 2x 빼기 4가 보자. 요거 풀면 돼. 할 거 없죠? 자, 마이너스 4 넘어가고요. 그럼 2x가 누구보다 작아요? 10보다 작아요. 그럼 x는 누구 돼요? x는 5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자, 주어진 첫 번째 범위에서 우리가 답을 구했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지? 그래서 5보다 작다 전체 다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주어진 범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는 것의 공통 부분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구간에서의 최종적인 정답은 2 이상 5 미만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고, 되겠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작다 범위에서는 자, 주어진 식 준식이가 왜 된다고? 이 절대값을 벗을 때 이 절대값 안이 음수기 때문에 이 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달고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갈로 2x 빼기 4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요걸 풀면 됩니다, 여러분. 되겠죠? 특별한 거 없죠?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고요. 여기 6이 되고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 2가 되고요. 됐죠? 좌우변 x를 뭐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요것이 요 범위에서의 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부분이 되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아요?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합쳐줘야지 실수 전체에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답을 적어주시려고 했는데, 여기 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2가 여기 는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봐봐. 여기에 2에 는이 붙어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2라는 아이도 답이 돼야 안 돼요? 답 되죠? 2라는 아이도 한 놈은 안 들어가지만은 다른 놈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나오죠? 한 놈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2까지 가고, 또 한 놈이 2를 채워서 어디까지 가요? 5까지 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전부 다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이렇게 1번 영역에서 답을 구했고 2번 영역에서 답을 구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번의 답도 되고 2번의 답도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b 빼기 a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됐나요? b 빼기 a를 하면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5 빼기 1이니까 답은 6.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자, 할 수 있겠죠? 자, 절대값이 2개 나와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특별한 거 없어. 자, 다음. 자, 이건 뭐 똑같은 문제네요. 거의 뭐 안 풀어도 될 정도의 문제겠네요. 자, 마찬가지 절대값 x가 0 되는 i가 눈에 보이나요? 얼마인가요? 1이네요. 그죠? 그래서 1 기준으로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으로 나누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풀이만 할게요.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go. 자, 갑시다.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자, x 빼기 1이 3x 빼기 1보다 작으면 되겠고요. 됐죠? 자, x가 늘 여기로 넘어갈까요? 맞나요? 요 3x가 2x가 되고 0이네. 그럼 결론은 뭐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원래 주어진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니까 요거의 공통 부분이야. 요거는 알았지? 그래서 답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 주셔야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3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x 1쪽 넘어오면은 4x가 2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좌우변 2로 나눠버리면, 4로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보다는 큰데 어떻게?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요거들의 공통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답은 2분의 1보다는 x가 크고 1보다는 작아라. 되겠니?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최종적인 정답 3번이 나오고요. 3번은 요거와 요거 두 개를 합쳐주는데, 여기서 1이 잘리잖아, 얘들아. 근데 얘가 1을 받았어요. 여기 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아이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문제 보세요. 마지막 뭐 구하래요? 정수 x의 최소값이야. 2분의 1보다 큰 정수 x의 제일 작은 녀석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뭐 특별한 거는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742번. 자, 요번엔 봐봐, 얘들아. 절대값이 몇 개야? 절대값이 2개 있어. 됐지? 그러면 범위 몇 개 나누어야 되지? 몇 개 나누어야 될까? 자, 절대값이 0 되는 아이가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수익선 그려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나누면은 요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요렇게 나눠서 한 문제를 가장한 세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고 뭐죠? 복잡한 문제. 첫 번째, 요거 공부합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구해주시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큰데 1보다 작을 때 구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풀이는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느냐 음수로 나오느냐만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둘 다 음수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라 했지? 자, 그래서 준식이가 마이너스 2배의 갈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배의 갈로 x 더하기 1이 6보다 작다. 이거 풀면 돼요. 됐죠? 두 번째, x가 0,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럼 x의 누구쯤 0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한번 해봐. 0 빼기 1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0 더하기 1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부동호 이렇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2갈로 x 마이너스 1 더하기 3갈로 x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답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서 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거우. 산수 할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거 완전 산수죠? 3x 빼기 3이 누구보다 작아? 6. 이렇게 풀면 돼. 얼마야? 마이너스 5x가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오면은 5 되나요? 그럼 x는 뒤집어 마이너스 1. 이렇게. 1번의 답이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답을 구하라고 했는데 답이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만족해주는 공통인 부분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2번 풀게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는 3x 더하기 3이 되고 6보다 작다가 되고 x가 되고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들이더하면 x, 요거 들이더하면 1.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x가 1보다 작아. 그런데 원래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이 원래 주어진 범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 답이 되겠네요. 딴 놈은 다 안 되고요. 돼요? 특별한 거 없죠? 자, 세 번째. 자, 2x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고 6보다 작고 5x가 되고 1 빼면은 얼마가 돼? 1 빼면 5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거 플러스 1이니까 넘으면 그럼 x는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자, 이것도 봐야 되더라. 이 범위는 x가 1보다 같거나 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보다 작대. 답이 없죠, 이때도.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바로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합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1 있고 또 누구 있어요? 0 있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 둘이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놈들은 답이 안 되는 게 더 많네요. 됐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746번. 자, 이 단원의 대표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특별한 거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746번에 보시면은 부등식 이 아이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해가 존재하래. 얘들아, 가자. 똑같아. 첫 번째,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와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주어진 식, 준식이는 양수니까 x 빼기 2가 k 더하기 2가 나오고요. 넘어오면은 x는 k 더하기 4가 나와요. 됐죠? 요까지. 일단 놔두겠습니다. 요 범위에서 나오는 답, 요거 놔두겠고요. 두 번째, x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네요.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k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k 플러스 2가 되겠고, 2 날아가면은 x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k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 나오겠네요. 요 범위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잘 봐. 여기서 이제 좀 잘 봐야 되네. 결론적으로, 요거 두 개에서 어떤 답이 하나 나오면 돼.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면 돼. 마찬가지,
요거 두 개에서도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면은 해는 무조건 이거와 이것의 답들의 합이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해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아니냐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막 수식선 한번 그려봅시다. 고정되어 있는 I 먼저 그리세요. 여기에 2가 있습니다 여러분. 2보다 같거나 크다의 범위 중에서 우리 해가 존재하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요 K 플러스 4라는 I보다 같거나 작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디 여긴가에 누가 있으면 돼요? K 플러스 4가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야. 둘의 공통인 부분.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이 K 플러스 4라는 I가 2보다 더 큰 쪽에만 있으면 돼. 맞니? 그래서 2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우리는 해가 존재할 거야. 됐지? 자, 여기에 는이 붙는 이유도 잘 봐야 되죠.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K 플러스 4가 if 2가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면은 요 2를 둘이 만족시켜 줄 거야. 그럼 해는 존재하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는이 붙고요.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는 K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K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면은 앞쪽에서 해가 존재해. 됐어? 요렇게 하면 해가 존재하고.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요번에는 X가 2보다 작아요. 수식선 그려볼게요. 여기 2가 있는데 얘가 2보다 작아. 이렇게. 근데 얘는 마이너스 K보다는 같거나 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으면 된다고? 여기에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으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역시 둘의 공통 범위가 존재할 거예요. 돼요. 그런데 자 얘는 봐봐. 마이너스 K가 2보다 작아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됐니? if 마이너스 K가 2가 되는 경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2가 이렇게 빵꾸 나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K라는 애가 2가 돼. 마이너스 K가 2가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얘는 봐봐. 한 놈은 빵꾸가 나 있고 한 놈은 속을 채우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K가 마이너스 K가 2일 때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국 공통인 부분 존재하지 않겠죠. 얘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는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녀석의 최종적인 정답은 뭐 되는 거예요? 요거 풀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것도 답이 되고 요것도 답이 돼. 되니? 자, 우리는 이 녀석 1번과 2번이 나누어지는 순간 1번 또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맞지? 우리 뭐 2차 방식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에 곱해서 0 되는 거는 앞에 게 0 되어도 되고 뒤에 게 0 되어도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마찬가지. 1번과 2번으로 지금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의 개념이야?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또는의 개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둘 다 답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야. 그럼 더 큰 게 누구야? 둘 다 답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죠. 최종적인 정답은 뭐 돼야 돼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선생님 마이너스 2보다 크면은 얘는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 됐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보다 크면은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는 얘도 해가 나오네. 미안. 쌤 생각 잘못했네요. 누가 더 커요? 크다의 의미를 쌤 생각 말을 잘못했네요. 누가 더 큰 의미예요? 얘가 더 크죠?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sorry. 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더 큰 의미.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돌려서 얘기할게요. 선생님, K가 마이너스 2면 아까 전에 요 놈이 답 안 된다 했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누가 답이 돼?
1번 구역에서 마이너스 2일 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는 만족 안 해도 앞에 걸 만족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답이 존재한다.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반드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간단히 보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그 값이 같아질 때와 달라질 때에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정답 얼마야? 몇 번? 2번인가요? 오케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 발전 유제가 2개 더 있네요. 오케이. 기본 유제는 끝이 났고요. 대표 문제는 끝이 났고요. 발전 유제가 2개 더 있어서 또 발전 유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 발전 유제도 또 활용 문제 한 개는 어차피 또 중학교 문제네요. 그죠? 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749번 있고요. 그 다음에 753번 있네요. 자,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풀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여러분, 자,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있다. 자, 정수 개수 세는 거 이거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도 돼요. 이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 위에 거를 1번식으로 잡았을 때 1번식의 풀이는 쉽게 되죠. 자, 마이너스 1, 아이고,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야 되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1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됐죠? 요거 1번 바로 풀었고요. 자, 2번도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전개하면요, 5x-a가 같거나 크다. 3x 플러스 6이야, 얘들아. 맞지? x 넘어오세요. 2x 되고요. a 넘어가세요. a 더하기 6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a 더하기 6보다는 크다. 됐지? 오케이.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가 5개래.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익성에 나타내 볼 거야. 알 수 있는 아이 먼저 가야 돼. 4 알 수 있어. 그지? 4. 여기에 4가 있어.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또 뭐 있어? 앞에 3 있어. 앞에 2 있어. 앞에 1 있어. 앞에 0 있어. 앞에 마이너스 1 있어. 앞에 마이너스 2까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얘는 요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적었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a 더하기 6보다는 크고 x가 4 이하가 되어야지 공통 부분이 존재할 것이고, 그래야지 해가 존재해야지 뭐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닌지 세알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정수차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대입니다. 1개. 3, 2, 셋, 넷, 5. 자, 그래야지 0까지 들어가면은 5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 아이가 0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은 되면은 6개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요쯤까지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수가 몇 개 나와요? 요 안에 포함된 정수 몇 개요? 몇 개요? 5개. 됐지? 누가? 요거 2분의 a 더하기 6이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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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돼. 그걸 적을 거야. 적어볼게. 누가? 2분의 a 더하기 6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선생님, 너는 어디에 붙나요? 너는 붙나요? 안 붙나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문제죠. 됐죠?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좌변을 보면은 x는 이 2분의 a 플러스 6보다 크죠? 2분의 a 플러스 6이 x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 맞니? 맞니? 그래서 이 네모가 만약에 0에 요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네모랑 0이 같아지는 경우잖아. 그지? 네모랑 0이 같아지는 경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수 마이너스 4 되고 3 되고 2 되고 1 되고 마지막에 0 돼요? 안 돼요? 얘가 구멍 났는데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0하고 같아지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요 네모에 해당하는 2분의 a 플러스 6이 요번에는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1과 같아졌다라고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일단 정수 5개는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x의 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야. 어차피 얘는 뭐예요? 지금 구멍 나 있잖아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어차피 정수는 5개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는 는이 붙어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의미고 x에서는 마이너스 1이 어차피 안 돼. 뭔 말 오키요? 요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는이 붙어도 부동호가 우리가 원하는 정수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붙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요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겠습니까? 오케이. 자, 좌우변 2 곱할게요. 이제 요거 여러분 산수해 주시면 돼요. 끝나요. 좌우변 2 곱해봐. 마 2, 쫑송 땅, a 뿔 6, 송, 0. 좌우변에 플러스 6, 이항 다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8 되고요. 여기 a 되고요. 마이너스 6.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정답은 여기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중요하냐? 는이 어디에 붙을 수 있느냐? 는이 어디에 붙을 수 없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중요합니다. 어디에 는이 붙을 수 있느냐? 되겠니? 자, 이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1과 같아졌을 때 그죠? 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우리 이 녀석이 0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수 5개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자, 생각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한 문제 더요. 자, 이거 여러분 과부족이라고 얘기하죠. 과부족. 과부족. 과하다. 이건 넘친다는 말이고 부족은 좀 알죠? 이거는 모자란다, 모질한다, 모자란다, 모자란다, 모자란다. 됐지? 넘치고 모자라는 문제야. 됐어요? 이것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좀 나오는 문제죠. 자, 활용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줬더니만 12개가 남고 그 다음 7개씩 나눠줬더니 마지막 학생이 2개 이상 6개 미만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때 사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죠. 사탕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탕의 개수를 x로 잡으면은 이 문제는 어려워지고요. 누구를 x로 잡아야 돼? 학생 수를 우리가 x로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있죠. 4개씩 나누어 주면은 12개가 남는다. 여기가 바로 사탕의 수가 되는 거야. 됐지? 사탕에 대한 명확한 수가 나오잖아. 한 학생에다가 4개씩 나눠줬더니만 사탕이 12개 남았어. 그럼 이 전체다가 뭐야? 사탕의 수가 될 거니까. 되겠지? 자, 어떻게? 학생 수를 x로 두면 사탕 수는
딱 결정이 나옵니다. 얼마요? 4x 플러스 12. 4개씩 나눠줬더니만 12개 남았으니까. 맞죠?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4개씩 나눠줬어요. 그럼 4x죠? 거기에다가 12개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12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마지막 샵! 이제 문제 갈 거야. 학생들한테 7개씩 나눠줬어. 됐지? 자, 봐. 잘 봐야 돼. 여기가 1번 학생이 있어요. 1번 학생이 있고요. 여기에 2번 학생이 있습니다. 쭉 갑시다.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X번 학생이 있겠죠? 우리 X는 명이니까. 되겠니? 그러면 요 아이 바로 앞에 있는 아이의 번호를 우리는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어? 몇 번이야? 몇 번인지 몰라. 하지만 얘가 X니까 얘는 X-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되겠니? 요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는 몇 명? X명이야. 됐지? 자, 사탕 나눠줍니다. 7개씩 나눠주래요. 7개씩. 7개씩. 얘 몇 개 받았어? 7개를 받았어요. 얘 몇 개 받았어? 7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아이도 7개. 그치? 쭉 가. 어디까지 받는 거야, 얘들아? 자, 문제 잘 봐. 마지막 학생은 2개에서 6개 이상 미만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학생 바로 앞에 아이 얘까지는 7개를 받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누구냐? 요 문제의 키포인트는 X명이고 맨 마지막 I가 받고 못 받고인데 맨 마지막 I 바로 앞 번호까지 I는 7개를 모두 다 받는다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됐죠? 마지막에 받고 못 받고 하는 I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I의 바로 앞에 있는 이 I까지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지는 게 자, 사탕의 수가 봐. 요건데 이상 받고 미만 받는데 누구까지는 받아? X-1번까지는 7개를 받아. 그래서 7개의 X-1번까지는 다 받아. 얘도 7개의 X-1번까지는 받아.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X번 이 아이는 2개, 6개. 됐죠? 그래서 얘가 받는 것만 따로 뒤에 요렇게 돼요? 따로 뒤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것. 되겠습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마지막 I는 못 받습니다. 7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I까지 7개를 받는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다음 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풀면 되죠. 자, 7x-7에서 5인가요? 요 4x 플러스 10인가요? 요거는 7x에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7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3인가요? 아닌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가요? 요래 풀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연립 두 가지로 풀어주시면 첫 번째가 얼마야? 7x 빼기 5 그리고 얼마야? 4x 플러스 12 요거 풀면 되고 문제는 쉬워. 그 다음에 4x 플러스 12 풀기는 쉬워. 풀기는 7x 빼기 1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요래가 계산하시면 자 위에 거 풀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풀어볼까요? 여기로 넘어오면은 3x가 누가 되는 거야? 요렇게 놓으면은 17인가요? 그래서 x는 3분의 17보다는 각각은 작다 나오고 요거는 여기로 넘어오면은 요게 3x가 되고 됐죠? 요거 여기로 넘어가면은 13이 되나요? 그래서 x는 누구보다 커요? 3분의 13보다 크다. 자, 결론. x의 값은 3분의 13보다는 크고 3분의 17보다는 각각은 작아야 돼. 됐지? x 우리 뭐지요? 사탕수 아니야. 사탕수 아니야. 조심해야 돼. 우리 x 학생수로 잡은 거야. 학생수는 여러분 뭐로 나와야 돼요? 자연수로 나와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 얼마야? 대분수 오랜만에 한번 바꿔볼까요? 4와 3분의 1. 4점 얼마이고 얘는 얼마야? 5와 3분의 2 이렇게 움직이는
정수 x는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죠. 됐죠? 그래서 학생 수가 몇 명이다? 5명이다. 자, 학생 수는 5명이고 우리가 구하는 사탕의 수는 4x 플러스 10이라고 아까 쌤이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에 5 넣어주시면 답은 4, 5, 20에 32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